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4주 연속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주 전라에서도 8%포인트가 넘게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재명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민주당을 5차 범위 넘어서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실현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실종 및 개표 부정파장으로 촉발된 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의혹 책임론이 전국 혼란으로 확산된 데다 고환율과 고물가 등 경제 악재가 겹치면서 민생 부담이 가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이 이탈리아에서 화상전화로 대수보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둘째 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이재명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1.5%로 지난주 대비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3.2%포인트 상승한 44.2%로 긍부정 격차는 7.3%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이재명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월 둘째 주차 60.5%에서 매주 하락해 이번 주 51.5%로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급락한 것입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35.1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한 달 만에 9.1%포인트가 상승한 44.2%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다음 주쯤에는 데드크로스가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간 흐름을 보면 지난 5일 51.8%로 마감한 뒤 9일 55.8%로 반등했으나 10일 53.5%, 11일에는 51%로 내려앉은 데 이어서 12일에는 48.1%까지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4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주 조사에서는 40%대로 떨어질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특히 권역별로는 광주 전라가 76.6%로 8.1%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대전 충청 세종은 49.9%로 6.2%포인트 내렸고 연령별로도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인 40, 50대가 각각 5.9%포인트, 4.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인 광주 전라와 또 40, 50대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내 비주류 진영에서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해서 잡음이 일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주 대비 3.2%포인트 오른 44.3%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올림픽 공원 참정권 쟁취운동에 참석해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당 지지층에서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8%포인트 내린 38%로 작년 8월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고 현 정부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6.3%포인트까지 벌어져서 5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법 발의 등 부실 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 및 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 내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 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의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고 지방선거 성적도 승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패배한 것도 아니며 선전했다는 평가가 훨씬 우세한데도 장동혁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친한계는 물론이고 친한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늙은 소장파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동혁 대표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화력을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더라면 지방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건졌을 것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투표 용지 부족과 관련한 부정선거에 당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하는 마당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당력을 분산시키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비가 뭡니까? 좀비가. 무리하게 선거에 나서서 패배했으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일이지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참다 못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양양자를 질타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장 대표의 복심이자 또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사퇴하거나 책임지면 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한동훈 파인 우재준도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모두 사퇴하고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주면 좋겠다라고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했다가 조광환 최고위원으로부터 철없는 소리라는 핀잔을 받았습니다. 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오차범위 밖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당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입니까? 민주당의 첩자가 아닌가요? 하루빨리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한동훈을 복당시키겠다는 속셈인데 그게 자기들 뜻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유우파 노선을 분명히 하고 좌빨 정권에 싸우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 핵심 지지층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신물난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확산이란 자유우파가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면 따라오는 것이지 좌클릭만 한다고 중도들이 따라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지지율 상승이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또 올림픽공원에 이재명과 민주당을 반대하는 군중들이 수만 명이나 몰려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 하나 살리자고 지금 저렇게 헛발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장 대표의 측근인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은 이래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잘못된 것이냐, 조정동의 말이라면 자식도 가마솥에 삶아먹을 한심한 인간들이라고 그건을 퍼부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6.3 지방선거도 이재명의 공소 취소 특검 야욕과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의한 반미죽창가 빌드업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정치 이슈화를 주도하지 않았으면 선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장 대표의 발바닥 때만도 못 되는 인간들이 입만 열면 장동혁 탓만 해대고 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제는 다 망해가는 조정동 지시받고 박근혜 윤석열 탄핵에서 살림살이 좋아졌네 이 한심한 인간들아 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재선거 투쟁과 관련해서 차명진 전 의원이 재선거 투쟁이 바로 반 이재명 투쟁의 최전선이라고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적 재선거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구호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대중이 얼마나 절실한가이다. 그 분노 지수가 실현 가능성의 사실상 척도인 물리력을 결정한다. 적법성 여부는 맨 마지막 몫이다. 박근혜 윤석열 탄핵에서 이 진리를 뼈저리게 겪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재선거 요구의 저변에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그 분노가 선관위의 투표용지 실종 사건을 통해서 재선거 요구로 폭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비현실적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본인 역시 기득권의 일부임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부정선거의 편린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만약에 더 이상의 증거가 존재하고 있다면 재선거 요구도 필요 없고 동의도 필요 없이 바로 제2의 4.19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파니까 이 정도밖에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좌파들이라면 벌써 광화문에 횃불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구호로 만족했겠습니까? 진작에 탄핵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재선거 투쟁이 이재명에게는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개표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겠느냐. 백보 양보해서 좌파가 직접 관여한 흔적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이 재선거 투쟁 열기에 기가 질려서 공소 취소의 공짜도 못 꺼내는 거 보이지 않느냐. 정치란 그런 것이다.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재명이 지금 공소 취소 법안을 내놓는다면 재선거 투쟁은 곧바로 이재명 하야 투쟁의 불길로 번질 것이다. 그것 하나만 해도 재선거 투쟁이 반 이재명 투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로 이런 상황에서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시비만 걸고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우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박준태, 김은혜, 주진우, 이진숙, 신동욱, 나경원,
박충권, 박대출 의원,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등 올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정권 쟁취운동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지금 차츰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 동참하기 싫으면 그냥 아닥하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장 대표는 오늘 이재명이 시민저항운동을 음모론으로 몰고 있는데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에 왔으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라면서, 진짜 음모론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사드 설치하면 전자파에 튀겨진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생선도 못 먹는다, 천안함은 미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스웨 공무원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 바로 이런 것이 진짜 음모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저항을 음모론으로 몰면 막을 수 있다고 믿는가? 분노의 물결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도 함께 쓸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